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경제의 기본기를 무한 반복하는 경제 유튜브 파보세 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트입니다. 마틴 울프 형님은 정치와 외교 문제 얘기를 웬만해선 잘 안 하는데 경제와 직결될 때는 단호하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미스터 신뢰성 이진수 교수와 좀 다른 점이죠. 살짝 아쉽지만 그래서 이진수 교수에게 더 믿음이 가기도 합니다.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문제는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서구 사회에는 자신들의 영토와 가치를 지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브레진스키가 거대한 체스판에서 지적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유럽 안보의 시작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없으면 유라시아 제국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에 머물 뿐이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입니다. 특히 푸틴의 러시아, 히틀러 이후 가장 위험한 세력입니다. 과거 철의 장막이었던 소련 제국을 아주 탐욕스럽게 욕심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러시아는 2022년 3월 이후 전쟁에서 진전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잃고 이주와 징집, 인명 손실, 막대한 전쟁 비용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당시 정말 짜고 표독하게 울었던 IMF. IMF가 2023년 3월 156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장 지원 프로그램 EFF를 승인했습니다. EU 회원국이 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포함되어 있죠. 총 1,15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IMF 이사회가 밝혔습니다. 2022년 GDP가 29% 감소하는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자본 확장 지원 프로그램 EFF 기금은 2023년 우크라이나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로 예상을 했지만 지금은 5%로 예측될 만큼 경제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아무런 진전이 없고 막대한 병력과 군수품의 손실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전쟁 상황으로 보이지만 서방 강대국들이 전폭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해야만 우크라이나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제전략센터는 국가 예산의 절반이 전쟁 비용에 들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의하면 지난해 외부 자금 조달은 425억 달러였고 올해는 373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자금 조달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EU가 제때 자금 지원을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는 돈을 찍어내거나 사채를 쓰거나 중요한 지출을 삭감해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나 트럼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우크라이나보다 푸틴의 러시아에도 동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순망치한, 엄동설안에 입술이 없으면 치아가 얼마나 춥고 시렵겠습니까? 이런 순망치한의 고사처럼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러시아는 동유럽과 발트의 연안도 반드시 넘보게 돼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성공을 거둔다면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볼까요? 아니면 대만을 꿀꺽 삼킬까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서방의 군인들의 인명피해도 없습니다. 미국이 1950년 한국전쟁 당시 GDP 2.5%, 베트남 전쟁 때는 1%를 쓴 데에 비해서 올해 지원 금액은 EU, 영국, 미국의 GDP를 합친 금액의 0.25%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쓰는 그런 로맨스는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신들이 믿는 가치와 꼭 지키고 싶은 체제에 대한 확신 그리고 헌신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푸틴이 정신 차리고 전쟁을 포기할 겁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트럼프는 그렇다 치고 이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사실은 소련에 저항하면서 유명해진 사람인데 좀 정권 잡더니 완전히 태도가 바뀐 것 같아. 좀 이런 아저씨들 제일 짜증나는 거. 근데 헝가리는 우리나라하고 훈족의 후예라서 그런지 이렇게 성을 앞에 쓴다고 그러더라고. 오르반 빅토르. 그러니까 성이 오씨인데.